봅시다. 우리가 이제 속도와 거리 이것만 하면 끝나. 보자. 그러면 시스템이 있다는 암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은 또 금방 끝나니까 직선 위에서 움직인 위치하고 거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런 건 배웠어. 수직선상에서 이 앞부분에서 배운 게 아니고 수초에서 배운 내용이지 이거는. 그지? 얘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게 함수가 표현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변화량이 속도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지? 그러면 이 속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속도가 있어. 속도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도 안 가져왔어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위치를 어떻게 구해주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배웠어. 위치를 xt라고 표현한다면 무엇을 적분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 됩니다. 라는 건데 시각 t에서는 0부터 t까지 속도를 x로 표현할게. 적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에 항상 어떠한 값을 더해줘야 되냐면 초기 값을 더해줘야 돼요. 처음의 위치를 더해주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처음 위치예요. 너희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해줘. 그 다음에 이게 수투에서 배운 내용이라서 너희들이 몰라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억하세요. 근데 위치의 변화량을 그냥 적분하면 돼. 무엇을? 속도를. 그지? 위치가 A부터 B까지 얼마만큼 변했습니다. 라는 거냐면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적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속도의 크기. 그렇지? 속력을 적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야. 얘가 속력이니까 속력을 적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평면 이 수직선 위에서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다. 이제는 어디에서 배워줄 거냐면 이 좌표 평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은 배웠냐면 이 각각의 속도 x의 변화량을 갖고 y의 변화량을 갖습니다. 라는 것은 배웠어. 그지? 그래서 그것을 속도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t의 제곱 플러스 2, 2t에 대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였다면, 식이었다면, 이 속도는 x도 미분하고 y도 미분해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움직인 거리야. 오케이? 움직인 거리만 구할 거야.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더니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해줬었냐면 속력을 적분해줬습니다. 라고 구해줬어요. 그래요? 속력을 적분해줬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 평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도 무엇을 적분하겠습니다? 속력을 적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겠어. A부터 B까지 속력이 뭐냐면 각각의 미분한 거에 대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루트 얘를 미분하면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이에요. 이것을 적분한 게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엇을 적분한 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속력을 적분한 게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구할 수가 없어요? 위치의 변화량은 당연히 구할 수는 있거든. 근데 x가 따로 생각하고 y도 따로 생각하고 있지. x에 대한 위치 변화량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y에 대한 위치 변화량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는 있을 거거든.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움직인 거리까지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를 어디에 확장을 시킬 수 있냐면,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표현된 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한 거리라는 게 곡선의 길이랑 똑같은 거잖냐? 그래요? 각각의 매개 변수로 표현됐을 때, 이것에 대한 길이는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야. A부터 B까지 루트. 각각을 미분한 거.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 DT가 될 건데, 이제,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 각각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냐. Y는 fx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이 곡선을. 실제로 표현할 때, x, fx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때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를 미분하면 1이잖냐?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fx를 미분하면 f'x 제곱 dx 이렇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거 있잖냐? 이거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 있잖냐? 이거 루트가 등장해 있잖아. 대부분 루트가 사라져. 오케이? 대부분 루트가 사라져요. 적분해야 되니까. 루트가 사라진 식으로 적분이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간혹 안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기억해서 루트가 사라지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좀 쉬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복잡하거든? 근데 너희들이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 몇 개 해봅시다. 곡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일단 뭐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미분할 거야. 각각을 미분해서 제곱을 해버리면 1-t제곱분의 1의 제곱. 그렇지?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t분의 2의 제곱이에요. 그래요? 이거 어차피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t분의 1이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적분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너희들이 결국 정리해보면 어떤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야. 그냥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의 제곱이 돼요. 이거 내가 지금 안 했는데 이렇게 바로 알지 않냐? 어찌됐든 이렇게 돼.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해봤자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게 바로 보여, 사실. 뭐냐면 t제곱분의 4가 있지 않냐? 그러면은 제곱으로 묶이는 거 보여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적분할 때는 이제 1부터 2까지 1 플러스 t제곱분의 1 dt 얘를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너희들이 바로 할 수 있지. 그래요? 다음 봅시다. 그러면 함수의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형태로 표현됐습니다 라는 거냐면 x, fx에 대한 형태로 표현됐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럼 인테그랄 뭐부터 0부터 3까지 루트 x를 미분하면 1이에요. 그 다음에 fx를 미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 2분의 1 제곱에 2x 곱해서 제곱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이것에 대해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이 나온가? 뭐 안 보이니까 한번 써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이 있고 뭐가 곱해지는 거냐면 4x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형태가 보일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1. 그렇지. 2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x의 제곱 플러스 1 dx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대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서 루트가 사라져요. 이게 대부분이야. 대부분이 그래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좀 짜증나네. 그래.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는 치환적분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었어요. x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x가 하나 튀어나와. 그래서 이제 치환적분으로 처리하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했었어.